2021년 WRC 포항영광교회 WRC 첫 번째 핀포럼 시간입니다. 저희 첫 번째 핀포럼 시간은 저희 대학부에서 1부와 2부의 순서를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요. 1부는 비전 디자인, 그리고 2부는 미리 알기, 미리 보기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사회를 맡게 된 대학부 김성진 랩런트라고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은 1부 시간으로 저희가 비전 디자인의 제목이라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서 계신 스태프들께서 우리 활동지를 지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비전 디자인의 컨텐츠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속에서 비전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저희 랩런트들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나눠주고 계신 미션지를 받아보시면 나의 사명 선언문 만들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미션 선언지는 총 3가지 파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나의 비전 디자인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 나의 언약을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으로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을 잘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랩런트들에게 주신 달란트, 즉 나의 것을 찾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나의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와 나의 것이 발견되어졌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나의 현장이 어딘가에 대한 그것을 찾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발견되게 되어진다면 미션 선언문을 작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에 사례에 보시면 사람을 좋아하는 난 김요셉은 사무엘상 16장 23절의 언약을 잡고 20년 후에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문화 현장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선언문이 완성되게 됩니다. 저희 랩런트들이 이 비전 선언문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비전에 고민을 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비전을 조금 더 지도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앞에 보시는 예시처럼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통해 나의 미션 선언문이 완성되게 되어집니다. 저희 선언문을 작성하실 때 반드시 이름과 속해 있는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라는 기관을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이제 주위에 랩런트를 가지고 보호하고 계시는 학부모님이 계신다면 옆에서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4분입니다. 저희가 이 선언문을 약 10분 정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랩런트들의 나의 것, 나의 현장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적다가 궁금한 점이 계시면 뒤에 이제 같이 서 있는 대학부 스텝 랩런트들께 꼭 물어보셔서 함께 물어보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선언문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활동지 작성하는 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활동지 선언문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언문 발표하는 시간에 앞서서 우리 이렇게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립톡도 있고 자석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티커, 그리고 여기 문화상품권까지 있습니다. 혹시 자신있게 나는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랩런트가 있다 하는 랩런트가 있으면 저희 스티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들고 자신있게 발표할 분 랩런트 있으신가요? 네, 일단 아무도 들지 않는 관계로 저희가 손만 들고 발표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직접 선언문을 읽어드리러 찾아갈 테니 내 것을 발표하고 싶은 랩런트는 자리에서 손들어 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선물과 함께 선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서현
랩넌트가 적은 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37 치유 랩넌트이나 서연이는 237 살린 언약을 잡고 서밋의 10년 후에 현장 파수꾼에서 나만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연 친구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그리고 가고 싶은 현장은 르완다 학교라고 합니다. 우리 서현 랩넌트의 현장을 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자리에서 손들어 주시면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박주환 랩넌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자인 나 박주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잡고 20년 후에 병으로 죽어가는 현장에서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눠줘. 주환이는 나의 언약을 수학을 통한 목회자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체육을 잘한다 적었고, 살리고 싶은 민족의 도쿄 민족을 적었습니다. 2, 3, 7, 5천 종족에 맞게 정말 잘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면 저희 3명만 더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립톡에 여기 한 명 더. 일단 여기 먼저 갔다가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시우 랩넌트의 언약 선언문입니다. 춤을 좋아하는 나 김시우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언약을 잡고 8년 후에 대학 현장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네, 우리 시우 랩넌트는 확실히 장점인 춤을 잘 춘다는 것을 활용해서 살리고 싶은 현장을 브라질이라고 적었네요. 역시 춤하면 또 브라질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누구? 감사합니다. 우리 남누리 랩넌트입니다. 랩넌트이나 남누리는 237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15년 후에 무대에서 찬양과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누리 랩넌트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언약을 붙잡았고요. 그리고 그림 그리기를 잘하고 또 살리고 싶은 현장을 학교 현장으로 적었습니다. 우리 비전을 두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우리 이일겸 랩넌트 선언문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나 이일겸은 237 살린 언약을 잡고 10년 후에 운동을 하는 곳에서 나만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적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겸이는 나의 언약을 운동을 통한 세계 복음화라고 적었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관심 있고 잘하는 아이 다 운동을 적어놨습니다. 정말 세계 복음화 운동 선수로 잘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1부 시간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우리 미리 보기, 미리 알기라는 제목으로 대학 랩넌트들이 궁금해할 질문에 대한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시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2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부 순서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미리 보기, 미리 알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학 랩넌트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의 대답을 한번 저희 나름의 관점과 또 복음을 조금 섞어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먼저 앉아있는 패널 소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 로봇공학과에 3학년으로 지금 재학 중이고 로봇공학이라는 전공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공학이라는 전공은 로봇이 무엇인지 또 로봇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공부하고 이 로봇을 활용하여서 산업, 의료, 예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이 로봇을 활용해서 직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직업이 로봇공학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패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법학부에 4학년 재학 중인 곽자영 랩런트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법이라는 분야인데 한국에서 모든 영역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 많은 분야로 진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토크를 통해서 함께 비전을 더욱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진봉 랩런트고 대구 가톨릭대학교 지금 성악과에 재학 중이고 이 성악과는 클래식이라는 장르를 통해 그 클래식 노래의 시를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그러면서 전공과 비전이 있는데 성악가도 있고 피아니스트도 있고 오케스트라, 합창 지휘자, 그리고 뮤지컬 배우, 간혹가다 아이돌로 빠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목소리를 통해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우로도 빠지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연기도 같이 하기 때문에 배우로 빠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는 김대욱입니다. 저희 전공을 전공을 하게 되면 기업의 재무나 회계 부서를 가게 되고 은행이나 금융권, 공기업, 외국계 기업에도 진출할 수 있으며 그리고 회계사와 그리고 세무사 등 전문직 시험을 또 많이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과를 두고 저희 비전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흥해공학고등학교 전기에너지를 졸업한 백음성이라고 합니다. 저의 직무 경험은 광고회사 디자인 관리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랩런트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저희가 토크쇼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부하기 싫어요. 왜 공부를 해야 하죠?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이 질문은 잠시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눈을 잠시 감아주시고 귀를 잠시 닫아주시면 우리 솔직한 답변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에 대해서 대학 랩런트의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든 질문이긴 한데 저는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네, 부모님도 죄송합니다. 꼭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 전교에 100명이 있으면 저는 91등을 했던 랩런트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마저도 1학년에 처음 들어갔을 때 91등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왜 공부를 일단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게 조금 죄송스럽지만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한 달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의 업을 통해서 어떤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길 원하냐라는 질문을 한 달간 24시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응답을 받았던 게 음악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언약이 평생 나에게 찬양을 해라 라는 언약을 저에게 깊게 새겨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그 음악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선 지금 당장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언약을 붙잡았고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통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처음으로 8등급이었던 제가 5등급까지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3학년에는 3등급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저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 혹시 다른 패널 분들이 또 비슷한 생각이 혹은 다른 생각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보계의 의견에 되게 동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공부를 했던 게 사실 창세기 3장에 빠져서 공부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운동 선수를 하다가 이제 다 해봤잖아요. 부모님이 다 시켜주시고 했는데 결국은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뭘 해야 되나 싶었어요. 왜냐면 이대로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뭐 해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었구나를 알게 되었고,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하면 뭐 국어, 영어, 수학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가서는 이제 기초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이제 공부를 하라는 거고, 정말로 하나님께 진보기 말처럼 기도를 하며 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속에서 만약에 그 이유를 발견한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저는 가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 대학 랩런트께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랩런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 우리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고3인데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어떡하죠?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2학년 때 진로를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감사하게 대학교 1학년 때 자율전공이라는 학교를 와서 전공하게 되면서 1학년 동안 1년 정도 더 전공에 대해서 탐색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학년인데 4학년 돼서 고3 랩런트들이 만약에 저렇게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해주고 싶은 답변은 고3 때 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앞으로 나갈 때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을 건데 어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고3 때도 정할 수 있고 또 대학 4학년 때 졸업을 하면서 진학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또 자유롭게 여러 선택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고3 때 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80인생을 다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 고3 때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언약 안에서 할 수 있다면 다 뭐든지 다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않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이 누나 말이 맞는 게 진짜로 우리가 100세의 인생이라 하잖아요. 근데 고3이면 단지 19살이에요. 앞으로 진짜 80년이 남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또 달라지고 대학을 전공해서 그 전공을 살리는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통계적으로 30%가 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직업을 살아가고 자기 생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자녀니까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서 바꾸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바꾸신 것 따라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절대로 고3 때 난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만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이제 돈을 벌기가 아무래도 힘드니까 계속 이제 기도를 했어요. 종한 시간에. 근데 이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라는 이제 꿈을 주셨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WRC 주제곡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곡의 가사에 보면 사람들은 보는 것만 틀리게 말하고 보는 대로 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랩런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랩런트, 중학생 랩런트들도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해서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꼭 알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는 랩런트들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네, 대학 가면 정말 예뻐지나요?입니다.
우리 자영 자매님 예뻐지셨나요? 그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든지.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좋아요. 우리 역시 랩런트의 중요한 마음은 영적인 눈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우리 대학 다른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대학을 가면 되게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예쁜 사람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 뿐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예쁜 사람과 잘생긴 사람의 표본은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랩런트의 마음을 마구잡이로 밟아버리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혹시 예뻐진다라고 칭찬해줄 수 있는 패널들 안 계시나요? 네,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도 아무래도 랩런트들은 마음이 누구보다 예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 랩런트들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질문입니다. 대학을 갔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어떡하죠? 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분명히 원하는 방향이 있어서 어떠한 대학을 선정을 했지만 정작 대학을 가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반대로 흘러갈 때 상황을 질문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전가요? 또 전가요? 저가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역사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나중심 속에서. 그래서 나는 꼭 역사 교육과를 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했는데 돈에 매여 있었죠. 저도 똑같았어요. 나는 말씀을 따라가야 될지 겉으로는 생각하고 속으로는 나는 역사 교사가 돼야지, 역사 교사가 돼야지, 뭐가 돼야지. 자꾸 목적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1년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역사랑은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되게 방황하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사람의 말을 또 듣습니다. 군대 가서 복음을 못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데 거기서 선임이 인생은 서울대를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사수를 하든 오수를 하든 가고 싶은 대학을 가야 된다. 정말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그 찌들어진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어차피 버리는 시간인데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자. 그 속에서 했는데 결국은 못 갔죠, 서울대를. 네, 못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 생각마저 잠언 16장 19절 어머니가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내 생각대로 갈지언정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진짜로 20살 때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저처럼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질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세상의 방법을 생각해도 되니까 정말로 그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원하는 방향이 뭐 전과가 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럼 다시 한번 수능을 도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떠한 길을 가든 그의 길을 주도하시는 조차 하나님이신가는 걸 우리 랩런트를 확실히 기억하고 담대하게 방향을 설정하는 랩런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조금, 술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핸드폰에 떨어지는 우리 자영 랩런트가 있는데요. 네, 5번째 질문은 대학 가면 술을 많이 마시나?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진짜 대학 랩런트의 관점으로서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말을 못하는 좀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회자님께서 그럼 먼저 운을 떼어주시면. 네, 사실 이제 저는 술이란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원래는 대학에는 이제 OT, MT 그리고 축제라는 이제 술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제 MT의 줄임말이 먹고 토하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문화가 존재하는데 코로나라는 그 상황이 터지고 난 이후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대학 그 불신자 대학 현장을 보면 이젠 줌으로 이제 술을 마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줌으로 만나서 술을 마시고 술 게임을 하는 현장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술 문화라는 거는 결국엔 이 불신자 현장에 빼놓을 수 없는 문화라는 것을 저는 좀 깨달았었는데,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술 마시는 게 정말 올바른 행동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술을 마시고 이제 자신의 고민을 터놓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조금이라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술조차도 하나님이 전도에 원하시는 현장이라면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마셔주면서 그 전도의 현장에 문을 열 수 있는 게 그 술이라는 현장에 또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은 술이든 게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전된 자 현장을 반드시 랩런트들을 따라 붙이시는구나를 좀 깨달으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술 마신다 해서 무조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전도하는 현장이라고 봐도 정말 그 술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전도 현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또 더 생각 있으신가요? 네, 우리 다음으로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대학에 가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혹시 금성 랩런트는 이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네. 밀접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대학을 안 가도 되는데 어떡하죠? 이 질문에 답변만 해볼게요. 안 가도 돼요. 왜 굳이 가려고요, 대학을? 대학도 왜냐면 일종의 방법일 뿐인데 굳이 대학을 가야 되나 저는 싶거든요. 왜냐면 대학을 안 가도 뭐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확고하면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만약에 대학을 가고 싶어도 늦게 가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을 안 가는 것이 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제 주위에 보면 생각보다 많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인지 대학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이루는 방법이 요즘은 더 많아졌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한 후에 대학에 온 친구들을 보면 오히려 그 친구들이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확고해져 있기 때문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대학을 꼭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대학을 가서 좋은 점이 있다면 저는 대학에 가서 어떤 학과에 간다, 어떤 교수님을 만난다, 어떤 친구를 만난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다 보니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법과 경제를 같이 전공하고 있는데 법만 전공하는 친구들이랑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또 경제를 전공하는 친구들이랑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시야를 키우고 만남을 가짐으로써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방향을 그려나갈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그런 점에서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해보니 저는 컴퓨터 과목을 몇 가지 수강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또는 교과서로 배우는 것보다 유튜브에 어쩌면 더 많은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해요. 근데 유튜브로는 배울 수 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 속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는 대학 현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답변을 정리해 보자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대학을 굳이 안 가도 되지만 대학이나 현장은 시야를 넓혀주고 만남의 축복이 있는 현장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중고등 랩런트들 특히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연애, 대학 가면 과연 연애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바로 그냥 대답해 버리시는데요. 저는 김성진 랩런트랑 1년 반을 같이 살았어요. 자, 성진 랩런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랩런트든 랩런트가 아니든 없어요. 아니 제가 아직 대답도 안 했는데 아니. 네, 없어요. 연애나 썸씽이 있었네요. 제가. 전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모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 안 가도 연애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이랑 무관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혹시 성진 랩런트는 동력자와 함께 하시나요?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거를 가엾게 여기셔서 이제 하와를 붙이신 얘기였습니다. 랩런트 여러분, 아름다운 하와를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하와 같은 여인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와를 만나셨나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전공과 237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요? 네, 요즘 237 빼면 시체, 일명 이펫이라는 말씀 아시나요? 네, 당연히 모를 겁니다. 왜냐면 제가 방금 지어냈거든요. 네, 그만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인 만큼 이제 237을 빼놓을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 대학 패널 랩런트들은 과연 어떻게 237과 전공을 연결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전공이 성악이지만 음악 분야라고도 같이 생각을 해요. 이게 어린 랩런트들은 전공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결국 이게 달란트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저는 음악으로 부딪혀 왔는데 그 음악이 어떻게 저는 237과 연결할 수 있을까를 조금 진짜 진지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는 모든 나라의 음악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음악이라는 분야가 결국 흑암이 사단이 뿌려놓은 문화이기 때문에 사단이 과연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떤 노래들이 왜 이렇게 흥행을 하고 왜 이 노래들이 과연 대중에게 많이 알려질까라는 거를 일부러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작곡을 하고 그 노래를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진짜 빛의 문화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공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국 이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237 나라에 빛을 비춰야겠다, 이 음악을 통해서라는 것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나의 전공이라는 말보다 앞서 말했듯이 나의 달란트와 237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 라는 질문이 더 가까우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제가 붙잡고 있는 237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전공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였는데 당연히 그때는 법적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겠죠. 지금도 뭐 특출나진 않지만 그렇던데 그 당시에 제 주변의 친구들, 한국인 친구들을 비롯해서 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온 공부하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놓인 상황에서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가도 도와주질 않고, 그렇다고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나는 지금 그럴 능력이 없다. 나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좀 도와달라.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털어놓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서 교수님을 연결시켜드리고 변호사 하시는 교수님들 연결시켜드리고 막 그랬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4학년 될 때까지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꿈을 그리게 됐던 게, 제가 법적 지식을 쌓고 여러 가지 경험을 어느 정도 쌓은 이후에는 사회 초년생, 그리고 중고등학교 랩런트들 혹은
237에서 오는 외국에서 오는 다민족 제자들을 두고 진짜 기초적인 법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다라는 저는 꿈을 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237 제자들과 연결되고 또 후대 렘넌트들에게는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귀한 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로봇공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제가 1학년 때 이제 237 237 다민족을 대상으로 한 동아리에서 제가 한국어 사투리를 특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투리를 처음 듣는 다민족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 PPT 자료를 달라고 할 정도로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공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맞다면 반드시 237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상품이 우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외에도 정말 개인적인 질문이 있다면 우리 질문해주는 랩런트들에게 우리 상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에서 질문이 있다면 우리 문화상품권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마이크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성인이 되면 자유롭나요? 좋은데 자유가 많은 만큼 책임도 많아집니다. 네. 대학 졸업하고 나중에 군대 가서 군대 끝나고 자유돼서 결혼할 거예요. 여기 다 후대 살려야 다 결혼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할 겁니다. 네, 저기 여기 말고 혹시 이쪽에는 또 중고등부. 중고등부에서 한 명 나왔습니다. 마스크 껴. 성인 때가 좋아요? 학생 때가 좋아요? 자, 학생 때가 좋습니다. 자, 성인 때 안 좋아요. 학생 때가 좋아요. 왜냐하면 학생 때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성인 때도 물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지금 할 수 있는 선택권은 지금 학생 때의 선택권은 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거고, 성인 때의 특권은 성인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특권을 놓치면 성인 때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 학생의 특권을 다시 누리지 못해요. 저도 학생 때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제 돈을 들여서 밥을 사 먹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제가 조금만 성적이 오른다면 이제 집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지만 대학 와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학생 때가 훨씬 좋습니다. 풍부하게 누리세요. 남자 학생들 성인 되면 바로 군대 가야 돼. 학생 때가 좋아요. 학생 때 많이 도전하세요. 그래 많이.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에서 한 번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주미? 꿈을 꼭 어른 때 이뤄야 돼요. 조금만 크게 뭐라고요? 말해줄래요? 꿈은 꼭 어른 때 꿔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른 때 꼭 꿈을 이루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줬는데요. 다소 좀 철학적인 질문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어렵네요. 제가 그러면 한번 답변을 해보자면 꿈을 꼭 어른 때 이루어야 하나요? 저도 지금 못 이루고 있어서 참 답변을 하기 어려운데 함께 언약 가운데서 우리 같이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꿈은 제가 한번 더 해야 되나요? 꿈은 꼭 어른 때만 이루어야 아니요? 지금도 이룰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해보세요. 진짜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끔도 중요한데 모세도 80세 언약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 못한 랩런트에게 80세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안녕하세요. 아니 대학 가면 그 선배님들이 밥 잘 사주시나요? 오면 제가 사드릴게요. 뭐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하세요. 오면 제가 사드릴게요. 혹시 다른 대학 패널들도 사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럼요. 얼마든지. 대학부 와서 뭐 먹고 싶으면 다 얘기하세요. 다 사드릴 리스트 테니까. 만들어 오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여러분 이분 앞서 떠납니다. 나는- 곧 있으면 1년 뒤에 떠나요. 이분은 1년 뒤에 떠나요. 군대 여기는 갔다 와서도 남아있는데 사줄게. 군대 여기는 갔다 와서 떠납니다. 사줄게요. 네, 멋있는 대학 랩런트의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중에 군대는 꼭 가야 되나요? 네, 가야 됩니다. 저 아쉽죠. 26일 무조건 가야 남았어요. 합니다. 네, 통일 안 돼요. 가야 돼요. 여기 26일 남으셨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통일되면 군대 안 가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22살이 된 관계로 아직 통일은 안 되었던 거를 네, 우리가 통일될 수 있는 건 영적으로 통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다른 쪽에서 없나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나요? 잘하는 걸 해야 되나요? 굉장히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을 한번 해보자면, 잘하는 걸 하면, 저는 그랬어요. 제가 살고 있었던, 저는 경북 구미 지역에서 있었는데, 굉장히 포항보다 작은 지역이죠. 근데 제가 거기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되게 저는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오니까 대학 오니까 막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정말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하는 걸로 밀고 나가면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되게 쉽게 좌절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면 그거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싶네요. 저도 이 답변에서 조금 더 추가로 붙여보자면 하고 싶은 걸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을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직업을 24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고 싶은 거는 24 꼭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시면 결국엔 잘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핀포럼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대학 랩런트들의 답변이 랩런트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번 WRC 주제처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서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확신하고 우리 랩런트들을 두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사드립니다.